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프 주식의 24년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엘프 이번 3분기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23, 122 그리고 216, 216 그래서 2분기와 3분기는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엘프가 70%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말은 엘프가 3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습니까? 네, 색조 화장, 립스틱 이런 거 여름에 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로 324에서 301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성장성이 분기 하락을 상쇄시켜줬는데 최근에 성장성이 좀 더뎌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85%까지 올랐던 성장률은 이번 분기 40%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떤 주식도 수년 동안 100% 넘게 성장하긴 어려운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2분기 연속 미국 매출이 감소한 게 두드러졌습니다. 276밀리언에서 271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37밀리언까지 생각보다 가파르게 떨어졌죠. 자, 반면에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42에서 45, 53 그리고 이번 분기에 64밀리언까지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리테일을 보면 극명한데요. 리테일도 249밀리언에서 227밀리언 감소했고요. 이커머스는 75에서 64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뷰티 스쿼드를 보면 500만 명에서 530만 명까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자, 그래서 이 엘프 인기가 식어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자산 같은 경우는 1.2에서 1.23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501에서 509밀리언 증가해서 부채 비율은 71%에서 70%까지 이 회사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지금 해외에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은 11밀리언 그리고 투자도 조금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밀리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최근에 엘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PS 레이쇼는 5.74까지 떨어졌죠. 연평균 40% 성장하는 기업의 PER이 30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됐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ST로더 화장품 업계의 리더죠. ST로더의 PS 레이쇼가 2.02을 감안할 때 역시나 PSR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ST로더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엘프는 성장 속도가 더뎌진 것이지 매출이 떨어지진 않았다. ROE와 ROA도 이번에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6.5, 10%라는 준수한 ROE와 ROA를 보여줬죠. EPS도 0.82까지 끌어올렸다가 이번 분기 0.33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58.6에서 58.5밀리언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기관의 비중은 93에서 95%, 이번 분기에는 98%까지 엄청나게 기관의 보유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숏 비중 같은 경우는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지난 2분기 숏 스퀴즈가 어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 확인해보면 8.7%까지 굉장히 증가했죠. 그래서 숏 비중은 낮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가이던스를 크게 상승한 점이었죠. 1.25에서 1.3빌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1.33빌리언까지 굉장히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가이던스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죠. 컨퍼런스 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화장품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산업 섹터가 5%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필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로 화장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12%에서 12.2%까지 비중을 늘렸으며 미국에서 2등 그리고 젠 Z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1등 화장품이 됐다는 것이죠. 자, 립스틱은 점유율을 10% 유지하고 있고 눈 화장 같은 경우는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겟 매장은 여전히
20%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1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CVS, 월마트 지난 24년 1분기부터 입점해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죠. 달러 제너럴에 이번 분기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자, 달러 제너럴이 어떤 회사입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변두리 중심 2만 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여기에 입점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겠죠. 얼타뷰티에도 입점했고요. 이 분야는 스킨 분야까지 입점함으로써 앞으로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스킨케어, 이번에 점유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 점유율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특별히 순위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96% 성장하는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 캐나다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제친다고 하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입점했는데 로스맨 유럽에 1006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자, 네덜란드 에토스에 들어갔는데 에토스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입점해서 더글라스 판매점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외 진출했음에도 해외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입점이 시작했고 멕시코 세포라에 입점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외 매출 어떻습니까? 분기당 9밀리언씩 성장했죠. 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프가 템버거로 가는 조건은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분기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엘프는 약 900밀리언 가까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주식 보상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500밀리언 주식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거시 투자자들은 전혀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몇 년간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할 건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지금 온통 트럼프 관세에 눈이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소식이죠. 여태 소외됐던 시골 변두리의 달러 제너럴 2만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 달러 제너럴 여기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왜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엘프 창업자가 왜 엘프를 만들었습니까? 네, 달러 제너럴, DC1000 이런 데 가서 정말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화장품을 사는 것을 보고 화장품을 싸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품질이 안 좋을까? 품질 좋고 싸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엘프 뷰티를 창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달러 제너럴에 납품을 하게 됐으니 이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온통 테러프스 관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엘프가 99% 중국 제품에 의존했는데 지금 현재는 80%까지 줄여졌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21%에 달한다. 자,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관세에 해당되고 거기서 전체 매출의 20%는 미국 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받더라도 이미 약 80%, 이미 매출의 80%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80%가 20%는 해외에 의존되니까 약 64%, 88에 64, 64%만 관세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런데 아직 1년이 남았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협상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26년께나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리스크 충분히 베트남이나 인도 등 수입처를 다각화함으로써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 매출의 영향에 지금도 64%밖에 되지 않고 해외 매출은 폭발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80% 어떻습니까? 70%, 60%, 50%까지 줄이게 된다면 관세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협박을 하는 것이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엘프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인데 온통 기관들이 당장 되뇌 전두엽에만 이 뇌 구조가 있으면 이 전두엽 당장 앞에 있는 빅 이슈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엘프의 지금
자사주 매입, 달러 제너럴 진입, 그리고 해외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금 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구조가 잘못된 거죠, 기관들이. 달러 제너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 제품은 없다. 원래 우리가 타겟이나 월마트에 들어가는 제품 판매 가격 그대로 간다. 달러 제너럴이 자기들 스스로 마진을 낮춰가지고 싸게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타겟이나 월마트나 달러 제너럴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진이 영향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달러 제너럴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매장에 입점해서 판매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내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해외 확장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짓고 있다. 계속해서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아시아, 독일, 영국 이쪽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엘프가 지금 2분기 연속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약간의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화장품 제품에 대한 판매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지 지금 엘프 성장성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3분기 약간은 아쉬운 매출이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산업 후퇴에 의한 것이지 엘프 성장성이 아직 떨어진 건 아니다. 미국 성장에 대한 돌파구, 달러 제너럴에 진입했다.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남미, 호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해외 매출 4분기 때 실적을 봐야겠죠. 스킨케어 성장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국의 새로운 영역 확장, 스킨케어, 세포라 확장이 분수령이 될 것이고요. 미 관세, 중국 탈피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난제를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래의 퍼포먼스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막대한 자사주 매입을 여태까지 엘프가 제대로 된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주가가 왜 빠집니까? 자,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어제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어제 션 리포트가 또 나왔죠. 션 리포트가 전체적인 화장품 업계가 좋지 않다. 자, 그러니까 엘프도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숏 리포트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7%가량 하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죠. 자, 제가 미국 주식을 5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게 이 고점에서 나오는 숏 리포트와 이 저점에서 나오는 숏 리포트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고점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하방을 이끌면서 내려가는 경향이 많지만 이미 숏 리포트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숏 리포트가 별반 과거와 다를 게 없는데 또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탈출 신호, 숏들이 충분히 이익을 보고 마지막 거사를 치르려고 어떻습니까? 다시 숏 리포트를 내놓고 어떻습니까? 하방에서 다시 스퀴즈가 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엘프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주식의 미래는 모르지만 자사주 매입, 달러 제너럴, 세포라 진입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매출 가이던스도 굉장히 많이 올렸죠. 자, 그래서 주식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엘프를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숏 리포트가 나온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얘들 탈출하겠구나. 이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듣고 아이고,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는데? 자사주 매입은 숏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전략이죠. 자, 이제 빨리 도망가야겠다. 돈 벌었을 때 도망가야지. 라고 숏 리포트를 제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엘프가 부디 잘 가길 바라고요. 저는 21선 돌파할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다만 이번 분기 매출이 조금 안 좋았던 점 빼고는 정말로 훌륭했던 컨퍼런스 내용이었다. 다음 분기를 기대하면서 엘프가 잘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